어르신들한테도 당연한 거냐고요. 세상 너무 각박하대. 그 말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다. 정말 그랬다. 나는 최신 기기 다루는 게 익숙했지만 부모님께는 그저 불편한 기계일 뿐이었다. 그냥 제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탄식은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씁쓸한 커피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왜 진작 신경 쓰지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사소하게 넘겼던 순간들이 후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젠 그저 답답함만이 밀려올 뿐이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묻는 말에 돌아온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두 분은 그날 이후로 외출을 삼가셨다. 며칠 전 시장에 가신다던 아버지는 결국 집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셨다. 이제 어딜 가도 똑같겠지.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짧은 몇 분의 대면이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익숙했던 동네 가게가 이제는 낯선 벽처럼 느껴지셨을 터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키오스크 도입을 알리는 안내문에 적힌 가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시어머니의 한탄이 귓가에 생생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다.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나의 작은 항의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젠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내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 가게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했던 가게의 풍경 대신 차가운 금속성. 키오스크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먼저 나를 맞았다. 예전 같으면 어서 오세요 하는 정겨운 인사가 들렸을 텐데. 텅 빈 카운터와 키오스크 앞에 쭈뼛거리는 몇몇 어르신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돋보기 써도 글씨가 안 보여.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키오스크 앞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보는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한참을 화면 앞에서 서성였다. 손가락이 떨리는 듯 느리게 화면을 더듬었지만 주문은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손님들이 흘긋거리는 시선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결국 주문을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돌아서 카운터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직원 대신 키오스크 이용 안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저절로 입술이 꾹 다물어졌다. 부모님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내 눈은 무심코 가게 안쪽을 살폈다. 익숙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은 어디 계신 걸까? 그때 안쪽에서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나왔다. 가게 사장님이 분명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내면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고 있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 들인 키오스크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이는 듯했다. 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얼마 전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곳에 오셨다가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지 않으셔서요. 사장은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아, 그게 요즘은 다들 키오스크 쓰는 추세라 어쩔 수 없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저희도 바꾼 건데 젊은 분들은 다들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이해 대신 변명이 가득했다. 그의 눈은 다시 키오스크를 헤매는 다른 어르신에게로 향하는 듯했다. 마치 보세요, 다들 애는 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을 순 없지 않습니까?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면 아실 것이라는 말만 들으셨고 심지어 실수로 주문한 메뉴는 취소도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사장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다. 주문 취소는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미처 다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과 직원들을 옹호하는 데 급급했다. 그의 눈빛에서 개인의 부주의 정도로 치부하려는 듯한 기색이 보였다.
그럼 어르신들은 계속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 목소리에는 분명한 실망감이 묻어났다. 이곳은 오랫동안 동네 어르신들께서 즐겨 찾으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분들께 이제는 이곳이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사장은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다. 키오스크 앞에서 여전히 어색하게 서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 옆을 빠르게 지나쳐가는 젊은 손님들. 그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무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글쎄요, 다들 적응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조금 낮아진 듯했다.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장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키오스크로 향했다가 이내 나에게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손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도 고민해보지요. 그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무시하지는 않았다. 가게를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어르신 디지털 교육, 시니어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검색어를 입력했다. 부모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이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과 복지관 홈페이지를 뒤졌다. 뜻밖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모인 소모임들이 몇 군데 눈에 띄었다.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얻었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어머니의 그 말이 잊히지 않았다. 부모님께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고 소중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작은 움직임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샘솟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점심 같이 하실래요? 새로운 식당을 찾았는데 거긴 키오스크 없대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칠 후 우연히 시장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어머, 젊은 댁. 그 식당 말인데 키오스크 때문에 속상한 일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나도 주문 잘못 눌러서 난감했었어. 아주머니는 부모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직원 그 말투가 참 매몰차지. 나이 들면 서러운 일이 많다지만 그땐 정말 서러워서 혼났네. 아주머니의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다. 정말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러셨군요. 나의 작은 항의가 더 큰 울림을 가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순히 우리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정보를 찾아 헤맸다.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무인 단말기 사용 안내 캠페인, 심지어는 고령층 친화 매장 인증 제도까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할 만한 변화는 더딘 듯했다. 내 손으로 직접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밀려왔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부모님이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게 뭐 이리 복잡하니? 그냥 전화만 되면 되는데. 답답해하시면서도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밤늦도록 연습하시던 모습. 그때는 그저 귀엽게만 생각했던 그 열정이 지금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도와드렸더라면. 작지만 확실한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다 내가 제대로 못 챙겨드린 탓이야. 혼잣말이 한밤중 정적을 갈랐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다시 그 가게로 향했다. 어제 사장님과의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없었다. 그때 가게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며칠 전 부모님을 응대했던 그 직원처럼 보였다. 젊고 무표정한 얼굴.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했지만 직원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바쁘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일 뿐이었을까? 어쩌면 그 역시 제대로 된 고객 응대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문제는 개인의 인성보다 시스템 자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장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수심이 깊어진 얼굴로 나를 맞았다. 손님, 다시 찾아주셨군요. 그의 표정에서 어제의 대화가 그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네, 사장님. 혹시 어제 제 말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생각이야 해봤습니다만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키오스크는 한번 설치하면 돌이킬 수도 없고 직원들한테 어르신들 좀 더 잘 봐달라고는 했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 저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그의 말에는 답답함과 함께 약간의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미래는 이렇다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기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사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이곳은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께 소중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키오스크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나의 말이 과연 그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갔을까? 잠시 후 사장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작은 결심이 엿보였다. 제가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엔 다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편하고 빠르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 얼굴을 보면 마음 한편이 영 편치가 않더군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일단 골든타임이라는 걸 한번 도입해 볼까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는 직원 한 명이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들 주문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작은 팻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는 QR코드를 붙여둘까 합니다. 손님께서 그런 걸 만드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나는 사장님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골든타임이라 긍정적인 변화이긴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만족할 수 없었다. 직원 한 명에게 2시간이라니 그것도 겨우 오전 중에만. 이대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사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동네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외에는 더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장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도로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요,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을 더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점심시간 같은 피크타임에 임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키오스크 전담으로 두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근처 복지관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잠시 와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내 제안에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비용과 인력에 대한 걱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임시 직원이라 그건 좀 자원봉사라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였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던 옆집 김 여사님이 우리 쪽을 흘끗 보더니 멈춰섰다. 그녀는 평소에도 이 가게를 자주 이용하시던 분이었다.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이고 사장님.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저번 달에 반찬 사러 왔다가 순서도 모르고 버튼 잘못 눌러서 엉뚱한 걸 시켰지 뭐예요. 직원이 취소 안 됩니다 할 때 그 망신이란.
그녀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이 들면 서러운 일이 많다지만 그때는 정말 서러워서 혼났네. 내가 글씨도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김 여사님의 말에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애써 외면하려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김 여사님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김 여사님. 저희 부모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중이었어요. 김 여사님은 내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다. 그래요, 젊은 댁이 아주 옳은 말 하는구먼. 사장님도 좀 알아주셔야지. 동네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젠 큰맘 먹고 오지 않겠어? 예전에는 마실 가듯이 오던 곳인데. 사장님은 김 여사님과 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키오스크로 향했다. 그 기계는 여전히 무심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사장님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듯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다. 이게 다 내가 제대로 못 챙겨드린 탓이야. 어젯밤 내 혼잣말이 다시 뇌리를 스쳤다. 부모님께는 내가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또 다른 수많은 어르신들은 갑자기 무언가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밀려왔다. 단순히 이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다. 사장님,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장님과 김 여사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말을 이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동네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포용 캠페인 같은 걸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디지털 포용 캠페인요? 네.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간단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돌리고 사용법을 쉽게 설명하는 작은 설명회 같은 것도 열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가게처럼 키오스크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곳에 글을 올리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보는 거죠. 김 여사님은 내 말에 눈을 반짝였다. 오호, 그거 좋네. 그럼 나도 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 또래 친구들도 다들 답답해하는데. 나는 김 여사님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다. 사장님은 여전히 심각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이해와 관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키오스크를 응시했다가 다시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사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사장님은 나를 그리고 김 여사님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시선이 키오스크를 가리키는 작은 팻말에 닿았다가 이내 내가 수첩에 그려놓은 캠페인 구상안으로 옮겨졌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손님. 일단 이 골든타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디지털 포용 캠페인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드디어 변화의 씨앗이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에서 드디어 변화의 씨앗이 느껴졌다. 사장님의 긍정적인 반응에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나는 수첩을 덮고 김 여사님과 사장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네, 사장님. 제가 생각하는 캠페인은요. 그날 오후 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우선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엄마, 아빠. 가게 사장님께서 키오스크 골든타임을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디지털 포용 캠페인에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이니? 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사장님이 귀찮아하시지는 않으셨을까? 아니요, 엄마. 사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웃 김 여사님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로 했어요. 나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이제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더 편하게 가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무거웠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었다. 디지털 포용 캠페인은 거창한 이름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간단한 안내문을 만들었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한눈에 알기 쉽게 그림과 큰 글씨로 설명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방법과 골든타임 시간을 명시했다. 인쇄된 안내문을 들고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곳에 붙였다. 작은 슈퍼마켓 게시판, 경로당 입구, 심지어는 동네 미용실 거울에도. 며칠 후 나는 사장님이 약속대로 가게에 골든타임 안내 팻말을 세워둔 것을 확인했다. 오전 10시가 되자 젊은 직원이 키오스크 옆에 서서 어르신들의 주문을 돕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 할머니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음료를 주문하며 활짝 웃었다. 그 미소를 보니 내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젊은 아가씨, 덕분에 고마워. 이제 눈치 안 보고 주문할 수 있겠어. 한 할아버지는 내게 다가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나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고 봉사자를 모집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은 미미했다. 그런 건 나라에서 할 일 아니냐, 굳이 우리가 나서야 할 문제냐는 식의 댓글도 보였다. 일부 상인들은 우리 가게는 어르신, 손님 별로 없다, 괜히 일만 만들지 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예상했지만 막상 부딪히니 실망감이 밀려왔다. 이게 다 내가 제대로 못 챙겨드린 탓이야. 다시금 그 자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부모님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일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문득 과거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처음으로 컬러 TV를 사오셨던 날. 아버지는 복잡한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시다가 결국 어린 나에게 채널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셨다.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니? 그냥 틀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저 아버지가 기계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또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용한 분투였을 것이다. 내가 그때처럼 지금도 부모님 곁에서 기꺼이 리모컨을 대신 눌러줄 수 있었다면.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동네 가게로 향했다. 어제 사장님과의 대화 후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다른 손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때 가게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며칠 전 부모님을 응대했던 그 직원처럼 보였다. 젊고 무표정한 얼굴.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사과했지만 직원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바쁘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뒷모습에서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일 뿐이었을까. 어쩌면 그 역시 제대로 된 고객 응대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